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의 영향으로 짧아진 12월 넷째 주의 첫 거래일을 하락세로 시작은 했지만 3대 지수는 장중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이러한 반등에는 기술적 요인도 있어 12월 들어 다우지수는 지난 수요일까지 10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역시 6,099라는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여 50의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매그니비센트 7 주식이 오르다 보니 가려졌지만 증시 내부는 상당한 하락 조정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 S&P 500은 50의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고 지수는 그동안 50의 이동평균선을 찍을 때마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S&P 500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24% 상승을 했지만 대형주를 제외하면 S&P 500 역시 8% 상승에 그쳐 지금은 승자들이 계속 승리를 하면서 현재 증시가 겪고 있는 조정은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기에 진짜 하락장은 지금이 아닐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날은 기술적 저항선들이 모여있는 5,950선을 넘어 5,974까지 치솟았고 결국에는 산타레리가 또다시 시작됐다 할 수 있는데 이어 나스닥 역시 이날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2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고 사실 산타랠리 기간은 12월 전체가 아니라 연말 5거래일과 연초 2거래일을 합친 7거래일을 가리킨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과거 1950년부터 따졌을 때 이 기간 상승 확률은 78.4%로 연중 어느 시기의 7거래일보다 높았고 평균 수익률은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PC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나스닥은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 지금은 연말 긍정적 계절성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기에 진짜 하락장은 지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 역시 30까지 올라왔고 지난 주까지만 해도 23까지 내려와 시장의 극도의 공포감을 안겨줬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통상 극도의 공포감에 이어 주식시장이 다시 공포와 중립 단계로 간다면 이 같은 행보는 주로 다시 한번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기에 아직까지는 하락장이 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 이날은 2% 이상 올라 430달러로 마감했고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488달러를 찍은 이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 이후 머스크가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주가는 한 달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테슬라는 고점을 찍고 RSI가 83이 나오자 과매수 상태에 들어가며 주가는 속절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RSI가 80 이상이 될 때는 주가는 과매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올 들어 90% 이상 상승했고 여기에 미국 대선 이후 이날까지 92% 가까이 폭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월가에선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배 넘게 올리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이에 미주어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종전 230달러에서 515달러로 2배 넘게 상향 조정했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다른 업체들보다 테슬라에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 전기차 세금 공제 폐지 그리고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높은 저가 전기차로 테슬라 주가 상승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시장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함에 따라 테슬라는 전기차와 배터리 저장과 충전 인프라에 걸쳐 리더십을 통해 더 확립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기에 테슬라의 완전자율 주행과 로보택시 배치 확장 능력에 중요한 순풍이 불어들 것이라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도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향후 몇 주간 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93,00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이에 이 같은 행보는 5일 전인 103,000달러에 비해 약 6% 이상 내린 가격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화폐 규제 완화 기대로 강한 상승세를 타 지난 17일 사상 최고가인 108,300달러대를 찍었지만 다음날 18일 연준의 FOMC 회의와 파월의 이른바 매파적 발언 이후 상승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여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고 파월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과 관련해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현재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항상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 비록 상승 궤적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가격 변동성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는 비트코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순풍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기적 하락장이 흥미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날 나온 소비 지표로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로 이 데이터는 104.7로 나타나 시장의 112.9보다
8.2포인트나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산타 랠리를 이어갔고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주다리기가 일단락되면서 정부의 셧다운 위기까지 나타났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3% 이상 상승하면서 139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엔비디아는 최근 모건스탠리가 2025년 최고 추천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선정하면서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블랙에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에는 변함이 없어 최근 126달러를 찍은 이후 반등세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증시에선 엔비디아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언급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 어떤 우려에도 엔비디아는 블랙의 GPU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누리고 있고 이것이 막대한 매출과 순이익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앞으로 주가 역시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엔비디아의 투자는 블랙의 판매 성적에 결정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최근 상승세로 시가총액은 3조 4,205달러까지 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최근 가장 핫한 주식인 팔란티어는 이날도 소폭 상승해 80달러로 마감했고 팔란티어는 연초 17달러에서 최근에는 80달러로 3배 이상 뛰어 이러한 주가 상승분만으로도 미쳤다는 말을 들을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팔란티어는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고점에 이르지 못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라 한 해 200%가 넘는 수익을 냈다면 더 이상 숨겨진 보석주는 아닐지 몰라도 팔란티어는 향후 주가를 좌우할 미래 호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CIA의 투자 부서인 인규텔의 초기 지원을 받아 국방부와 FBI, 정보기관과의 계약을 맺으며 성장해왔고 최근 들어선 AI 열풍과 함께 민간 기업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지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7억 2,250만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여기에 순이익은 1억 4,400만 달러로 창사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금은 2024년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지난 11월 50% 가까이 올랐고 2024년에 만 300% 넘게 올라 올해 기준 200%에 못 미친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 엔비디아는 반도체 중심의 AI 투자 대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 AI 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위기라 다가오는 2025년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전반적으로 출시되면서 기업의 소비 단계가 시작될 것이기에 이러한 생성 AI 채택이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역시 이날은 소폭 올라 255달러로 마감하며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이에 시가총액도 3조 8,586억 달러로 불어나며 이제는 4조 달러에 한 걸음 다가서 앞으로 주가가 4% 가까이만 더 오르게 된다면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터치하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애플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눈에 띄는 호재는 없었고 지난달 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나 미 대선 이후 주가가 급등한 테슬라처럼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에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회사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애플 지분을 25%나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주가의 저력은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이에 지난 4월 163달러를 찍은 이후 현재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은 아이폰 16 판매량으로 AI 기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고 이러한 상황으로 내년에 더욱더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덴마크 제약회사의 너보노 디스크는 체중 감량 약물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 지난주 18% 가까이 하락은 했지만 이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는 일산과 합병을 한다는 소식으로 주가를 무려 1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문서 서비스 제공업체인 셀록스는 프렌트 제조업체 렉스마크를 인수한다고 밝힌 이후 12% 이상 상승했고 임상 바이러스 관련 회사인 트라우스 파마는 조류 독감 치료제 개발에 진전을 보이면서 주가는 15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반면 마이크로스트레지는 130만 주를 매도하며 16,000달러에 5,262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 밝혀 주가는 8%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